자, 갑니다. 페이지 188페이지 188. 제목이 자 해수의 심층순환. 심층. 우리 전에 했던 것이 표층순환이고 이 심층순환인데 자 표층순환 생기는 이유 누구 때문에? 표층순환 생기는 이유 그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람이니까 우리가 이제 표층순환 말할 때 바람으로 인해서 생성되는 수단이니까 우리가 이름을 풍성순환 이렇게 말하고 근데 자 심층순환 심층은 깊다 보니까 바람이 불어도 그 위에만 섞이고 하는 거지 아래는 안 섞입니다. 그래서 바람 필요 없어요. 바람 영향 안 받아요. 근데 어떤 것 때문에 다 이동하는 거냐면은 미르도. 오케이? 미르도가 뭔데? 밀도. 오케이? 가볍고 무겁고 하는 거. 밀도. 그 밀도 때문에 움직입니다. 바람은 좌우로 불죠. 좌우로 부는데 표준선의 경우 잘 보면 그 수평적인 움직임이야. 근데 얘 심층은 얘는 밀도. 밀도를 이해한 거니까 좌우보다 그 수평적인 것보다 약간 수직적인 거. 그 모습이 좀 있다는 거 봐야 돼. 되신가? 그래서 우리가 밀도가 생기는 이유. 전에 했었는데 온도랑 그리고 염분. 수온과 염분 두 가지. 이거.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수온과 그리고 염분이다 보니까 수온, 해봤자 열 대한 거. 그다음에 염분, 해봤자 염분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층순환 우리 다른 말로 말하면 열염순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열과 그리고 염분 때문에 생기는 순환이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열염순환. 표층순환은 뭐라고? 다른 이름은 풍성순환. 풍성. 얘는 열염순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심층 그래서 수온과 염분 두 가지의 변화가 있다고 봐야 돼. 딱히 없어요. 여기서는 얘도 다 똑같이 그 이제 어떤 수련의 어떤 그 이름 좀 몇 가지 좀 외워야 돼도 외워야지만 좀 우리가 문제 제대로 풀 수 있고 잘 안 외우면은 힘들어요. 약간 좀 주려고 해야 돼. 합니다. 먼저 이거 뭐지? 다 똑같은데 그럼 그 발생의 과정 일단 그 10층이라니까 저기 밑에 위에 아래에서 이동한 그 바닷물 흐름이야. 그러니까 위에 있는 바람이 좀 내려가는 거의 제일 처음이야 이게. 우리가 이제 극지방에서 추울 때 추우면 어떻게 돼? 물이 얼죠. 결빙되면서 물이 얼 때 보면 바닷물 얼 때 그 소금과 물, 그 염료랑 물 둘 다 동시에 어는 것이 아니고 물만 얼어. 물만 더 얼다 보니까 염분은 더 높아져. 염분. 그 짠 정도가. 그래서 물이 더 없어지니까. 물이 얼음으로 바뀌니까. 점점 물량이 더 줄어들어서 염분이 더 높아져. 그래서 더 짜져야 돼. 그래서 물론 사람이 느낄 수 없을 정도 그 차이지만 그래요. 그래서 그 염분이 더 높아지니까 그 바닷물 밀도가 더 증가한다. 되나? 그래서 바닷물 밀도가 증가하는 그러면 뭐냐면 더 무거워지는 거야. 무거워지면 좀 내려온다. 내려서 이동합니다. 이동해서 다시 또 올라가는 모습이 좀 튀어나와. 극지방에서 그래서 추우니까 그죠? 추우니까 그 겉에 있는 바닷물 좀 얼면서 그 밀도도 더 증가하는 거. 증가해서 가라앉아. 한다 다시 또 올라가는 거. 이것이 물 튀기라. 가라고. 내가 극지방. 내가 그냥 밀도 커져서 더 가라앉고 가라앉아서 지구 밑으로 쭉 다 이동하는 거. 물 이동하는 속도 되게 느려하게 천천히 이동해. 그래서 이제 저희도가 어디야? 적도지방. 다시 올라오는 거야. 올라와서 다시 또 이제 그 바람 때문에 다시 또 이동하는 거야. 그러면서 큰 순환이 생겨. 우리가 표층 순환이랑 그리고 심층 서로 간에 별도 관계 다 이어지고 하는 건데 크게 나타나면 뭐 약간 뭐 구별할 수 있다는 거. 그나마. 용승이 뭔지 용승 저는 또 고일 때 그렇지? 올라가는 거. 그래서 아래에 있는 바닷물 위로 올라가는 거. 용승. 우리 용승이라서
갑자기 푹 오지가 아니고 천천히 은근히 천천히. 그래서 며칠까지 몇 주 걸릴지 몰라. 천천히 올라가. 그래서 아래 바닥은 천천히 올라가는 거야. 따라서 다시 또 올라가고 다시 또 이제 우리 바닥을 그것이 다시 바람 때문에 다시 이동하는 거. 돌아가는 모습 이것이고 표층순환에 대한 거. 됐죠? 그래서 심층순환에 대한 거. 그래서 심층순환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제 그 아래에서만 다 우리인데 그것이 아니고 어차피 지구는 다 동원해. 다 이동하니까 전부 다 모습이네. 다 이동하는 거. 그죠? 차가운 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실험이다 이 중에. 그래서 심층순환 생기는 이 그 원리인데 일단 얼음물과 그리고 그 서로 별도 싫어요. 별도. 그 보통 그 물과 그리고 얼음물. 얼음물인데 얼음물과 그 그냥 보통 물은 땀으로 더 투명하다고. 투명하니까 티가 안 나요. 안 나서 얼음물에다가 그 잉크 설치하고 또 잉크를 떨어뜨리고 그럴 때 슬며시 구멍에서 슬며시 이제 흘려보내면 그 찬 물, 그 얼음물이 이동하는 모습이 밑으로 이동한다. 위로가 아니고 밑으로 이동하는 거야. 왜? 그러면은 밀도가 크니까. 그냥 보통의 물보다 밀도가 크니까 아래로 가라앉아. 다 이동하는 이것이 곧 그 심층순환이야. 우리 방금 유의했지만 극제방에서 추우면 바닷물이 얼면서 염분도 높아지고 하면서 등내하면서 이제 가라는 그 해류가 생겨게 가라는 그 모습이 생긴다. 되신가? 자, 또 이번에 보면 보통 그 물인데 그러니까 소금물. 그냥 물, 얘는 소금물. 그리고 소금물도 투명하니까 티가 안 나. 그러니까 얘는 다른 잉크도 더 집어넣어. 그리고 똑같이 같은 광물을 그냥 흘려보낼 때 그때 그 소금물은 그냥 물보다 밀도가 더 큰 거. 크니까 가라앉아. 이거 다 똑같이 해도 이제 우리 그 심층순환에 대한 모습이야. 그래서 온도가 낮으면 밑으로 또 염분이 높으면 밑으로. 그 말 뭐냐면 온도가 낮은 것이 밀도가 큰 거, 또 염분 높은 것이 밀도가 큰 거라는 거 봐야 돼요. 그럼 둘 다 그럼 가라는 거죠. 가야죠. 밑으로. 자 위에는 이로가 없고 좀 밑으로야. 저 언제 올라가요? 위에는 계속 올라오죠. 어딘가 보면 이제 내려가면 어디 또 올라오는 거. 어쨌든 이동해서 경주에 다 섞여 있게 나중에. 오케이? 바람 불면 다시 저는 막 선풍기 하면 올라와요. 해봤자 이제 그 주위에서만 그러나 뭐 하다 보면 다 섞여 있게 하다 보면. 어차피 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동해. 항상 그 머무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이니까 어디가 온도가 낮으면 어디가 온도가 높은 거. 생기면서 항상 이제 그 온도에서 저 온도 이동해. 이동해서 서로 간에 그 온도씩 접는 거 줄어들고 하늘이 하는 거다 보니 점점 다 섞이는 모습이에요. 아무튼 그 춥거나 또는 염분이 더 높거나 한 그 지역에서 내려가는 거죠. 침강하는 내려가는 그 해류가 생긴다. 다음에 관측인데 먼저 처음 나온 단어가 있는데 수계라는 그 단어 나와. 수계라는 단어보다 먼저 우리가 알잖아. 금덩어리. 금괴. 오케이? 똑같이 수계라고 하면은 물 덩어리인데 근데 물 덩어리보다 어떤지 상태 비슷한 물이 덩어리 수계라는 거. 해봤자 뭐 온도랑 밀도 정도 온도랑 그래서 연구돼서 주로 밀도가 밀도. 그래서 밀도가 비슷한 물 덩어리. 그래서 수계 이렇게 봐야 돼. 되신가? 덩어리다. 바늘 덩어리구나. 일정한 어떤 그 성질이 비슷한 그 물들이 모임이야. 사실 수계라고 하면 온도 밀도 다 똑같아? 거의 뭐 이제 그 온도랑 그 밀도 온도랑 그 염분 거의 일정한 그 물 덩어리 그것이 수계라는 거야. 그 수계끼리는 서로 당연히 수계이다 보니까 온도랑 거리고 염분이 다를 수 있다는 거. 항상 무조건 온도가 얼마 또는 밀도가 얼마 온도가 얼마 그리고 염분이 얼마 그때만 수계 그것이 아니고 그래서 온도랑 그리고 염분이 비슷한 물 덩어리 그 수계다 말이야. 이동한데 그러니까 이 수계를 통해서 우리가 물론 수계의 밀도 그걸 통해서 그 수계가 어디로 이동하는지 우리가 약간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 TS도 그래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 나온다. 이거 뭐지? 옆에 이제 잘 보시죠. 실제로 보면 그 지중해에 있는 그 부분인데 지중해
에서 있는 모습이에요. 얘는 이제 이거 그 지표에 따른 그 밀도 변화 이거고 얘는 그 그러니까 지브롤터 해역이 어디면 이제 지중해 그때 포르투갈인가? 그 뭐야? 스페인, 포르투갈. 그래서 지중해 제일 그 서쪽 그 부분에 있는 그 단면이라고 보면 말해. 그 모습인데 저렇게 있고, 그죠? 대서양, 이 지중해 서로 갖는 바다를 만나는 거 하는 모습인데 두 개가 서로 닿는 그 지역이다 보니까 그 온도랑 그리고 염도 다른 거라고. 네, 그죠? 우리가 그 전 세계에 있는 바닷물의 온도랑 염도 다 똑같아? 아니지, 다르죠? 다른 거니까 이렇게 다른 서로 맞는 두 지역에 있는 바다는 서로 만날 건데, 그죠? 일단 얘 먼저 보자. 그러면 지중해 수 쪽 와서 좀 내려가는 모습, 내려가. 그죠? 왜 내려갈까? 얘는 밀도가 커서. 그러면 서로 간의 밀도 비교하면 개성의 해수보다 이제 그 지중해 그 해수 그것이 밀도가 좀 더 크다는 거예요. 연분이 큰 거예요, 저기도. 지중해에서. 일단 이제 그 조금만 더 차이 나면 자연계에서 이제 큰 변화 생기는 거. 뭐 엄청나게 그참 차이가 커야지만 이제 있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차이가 있어도 좀 더 그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그 카지노에서 손님이 돈 달 확률 얼마 될까? 1%? 확률상 보면은 그러니까 손님이 있으니까 돈 딴다기보다 돈을 이제 그냥 게임을 이길 확률 1%, 50%. 손님이 게임 이길 확률이 얼마더라? 한 49%? 그리고 이제 카지노 측에서 이길 확률이 51% 정도. 그거 보면 이제 별차 없는데 보면은 해봤자 그 카지노 쪽이 좀 더 이길 확률이 좀 더 큰 거다 보니까 해봤자 조금만 더 이기면 이긴 거야. 그죠? 비교가 없고 나중에 볼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결국은 카지노가 돈 따고 손님은 돈 잃고 하는 거야. 또 보면 이제 그 카지노에서 이제 돈 많이 따면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 또 그런 거 있는 거 같은데. 영화 타짜 나오죠? 타짜 원에서 나오죠. 고강달 우리 고니가 처음에 2억인가 좀 따가지고 하다니 갑자기 이제 월절 주고 하면서 이제 푼다고. 그래서 그거 있어 그냥? 그 19세짜리니까 나중에 성인 되면 되고. 시설 그 공부하니 그거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도박은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가 이거 보고 얘보자. 얘도 보면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그 지표 그 해수면에 대한 밀도고 깊이 그러니까 해수면 표면부터 800m까지는 이렇게 밀도 변하는 거 모습이고 문제 해수면부터 800m까지는 밑으로 들어갈수록 밀도 어떻게 돼? 증가 감소 일정 어떻게 돼? 밀도 증가. 어디 증가? 처음에 이 선 라인 정도 아래 선 가는 거니까 밀도가 더 증가한다. 다음 또 800m에서 2000m까지는 밑으로 들어갈수록 밀도 어떻게 돼? 거의 일정. 밀도 거의 일정하고 아닌데. 여기 이 선보다 좀 더 위에 있는 거고 2000m는 이 선보다 좀 더 아래에 있는 거지. 그래서 밀도가 좀 더 증가한다. 다음에 자 2000m부터 5000m까지는 밀도가 어때? 중요한 거 시험 나오는 거야. 다음 이거 다 준 다음에 물어본다니까. 저 2000m에서 5000m까지 들어갈 때는 밀도가 거의 비슷해. 거의 같은 선상이야. 되나? 아직 설명 나오지 않아? 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거 봐야 돼. 파악을 해야 돼. 그럼 또, 자, 지표에서부터, 수면, 해수면, 표면에서부터 800m까지 들어갈 때는 수온, 어떻게 되게? 낮아져. 수온, Y값 더 내려간다? 그죠? 다음에, 됐나? 다음에, 해수면으로부터 800m까지 들어갈 때, 아니면 다시 이어서 800m에서 2000m까지 들어갈 때는 수온 어떻게 돼? 일정이죠? Y도 거의 일정하고, 됐나? 다음에 그 2000m에서 5000m까지 들어갈 때는 수온 어떻게 돼? 더 내려간다. 다음 또 해수면으로부터 800m까지 들어갈 때는 염분 어떻게 돼? 염분은
이쪽은 뭐 36 정도 되는데 이쪽 거의 34.5 정도 되는 거 더 내려간다. 다음에 8,000m에서 2,000m까지 들어갈 때 염분 좀 더 증가죠. 34.5 정도에서 35 정도로 올라가고 다음에 2,000에서 5,000m 갈 때는 염분은 내려가요. 좀 더 감소한다. 약 35에서 보면은 몇이 한 34.7 정도까지 좀 더 내려간다고. 이것은 다 주어진다면서 물어보는 거야. 보십니까? 800에서 2000 가는 건 왜 연분이 올라가요? 얘는 우리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그런 거야. 관측한 그 결과야 이게. 그래서 그런 것도 해주면 돼요. 근데 저거 뭐지? 왜 혼합침, 수능침 얘는 그것이 아니고 그 TS에서 그 수온이랑 그리고 염분이랑 두 가지 나타내는 거. 우리 해수 단면 아니죠? 해수 단면 나타내는 거 아니고. 그거 아니고 얘는 기표에 따른 그 수온과 그리고 그 염분 두 가지 표시하는 TS도. 달라.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이제 뭐 해수의 단면 아니죠? 단면 아니고 그 기표에 따른 그 수온과 염분이 변화 나타낸다. TS도가 뭐라고? 템퍼러처, 솔티, 그래서 수온이랑 그 염분 나타내는 그 표라는 거예요. 또 끝나면 아니다. A, B, C가 되죠. A, B, C. A, B, C인데 A, B, C에서 문제. 밀도 가장 큰 건 누구게? A, B, C에서 밀도 가장 큰 것은 누구? C, A, B, C예요. A, B, 아니요, B, C, 그죠? A, B, C에서 밀도 가장 큰 건 누구야? C, 밀도가 뭔데? 선, 그죠? 아래 선이 밀도 크고 위에 선 밀도 작은 거. 그러니까 이 선 기준 하면은 그러면 B, A는 이 선보다 좀 위에 있지? 밀도가 작고. 다음에 B는 이 선보다 좀 더 아래에 있고. 다음에 C는 이 선상에 있고. 가장 밀도 큰 것은 B. 그리고 가장 밀도 작은 것은 A다. 됐나? 네.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수계. A, B, C 세 개의 수계가 만날 때 가장 밑에 있는 거 누구게? 좀 밑에 있는 거요. B. 제일 큰 게 밑에 있는 거 B죠? 자, A, B, C 세 개의 수계가 만날 때 가장 밑에 있는 것은 B가 되고 가장 위에 있는 것은 A가 되고. 됐나? 오케이. 또 그냥. 자, 대성의 횟수가 이거래. 그죠? 됐나? 그래서 대성의 횟수랑 그리고 A가 맞는다고 하면은 됐나? 물론 그 같은 깊이에서 보면 그러면 대성과 A에서 누가 더 밀도가 큰 거게? 대서형이랑 어디요? 근데 대성 밀도가 이거죠? 대성과 횟수, 대성 그리고 A 비교하면 밀도 누가 더 크게? A가. 그래서 A가 대성보다 물론 그 이 정도 깊이에서까지는 A가 밀도 더 크니까 A가 더 밑에 있는 거 해주면 돼.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틀리는 거 설명 뭐냐 이거 밑에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파악하면 돼. 됐나? 이거 소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래프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프 이해하는 거 먼저 했고 세 번째 그 깊이 변화에 따른 온도랑 그리고 밀도 아니면 온도랑 그리고 이제 염분이 그것 통해서 어떻게 밀도가 변하는지 이렇게 다 보면 돼. 먼저 첫 번째 거 ABC입니다. ABC A는 이제 대서양과 그리고 지중해 해서 만나서 보시고 여기 A 하면 되고 A 하면 되고 그리고 B는 대성의 횟수와 지중해의 횟수 만나는 곳. 수심이 달라. 수심은 또 깊은 곳. 좀 더 아래 거? 아래 거 저기? 점점 하면 돼. 더 아래. 다음 C는 지중해 횟수다. 지중해. 이거 C라는 거. 되십니까? 네. 그래서 지중해가 이거 뭐죠? 대성은 이거 비교하면 돼. 그래서 아무래도 보자. C가 누구라고? 대서야. 그러니까 왜냐면 C가 지중해. 저 지중해 밀도 이거라고 하면 대서양과 그리고 이제 지중해 서로 간에 비교할 때 깊이가 그 해수면 표면에서부터 약 800m 정도까지는 이제 대서양의 밀도가 작고 지중해 밀도가 크니까 지중해가 아래에 있고 됐나?
A가 지중해. 근데 지중해가 C. 아 C. 지중해? C. 됐나? 그래서 해수면으로부터 800m까지는 대서양의 해수의 밀도가 지중해 해수 밀도보다 더 작은 거. 작으니까 위에 있어. 지중해가 아래 있고 대서양이 위에 있고. 그리고 수심이 뭐 얼마나 좀 애매한데 뭐 1,500 정도? 뭐 1,500 그럼 2,000. 2,000부터 5,000m까지. 이때는 지중해 해수가 대서양 이제 그 해수보다 밀도가 크다는 거. 뭐 실수나? 아무튼 아니 그러니까 뭐지? 대서양의 해수가 지중해 해수보다 밀도가 크다. 그래서 대서양 해수가 밀도가 크니까 대서양 해수가 더 밑에 있는 거. 그림으로 보면 그림 보면은 째렸다. 그래서 2,000부터 다음 미터야. 그죠? 그래서 옆에 해보세요. 1,500 정도. 1,500m까지는 지중해 해수가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는 더 깊이 더 들어가면 대서양의 해수가 더 밑에 있는 거지. 여기서 역전되고 하는 거. 그리고 중간에 어딘지 약간 애매해 보면 애매하다고. 문제에서는 안 주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해석하면 돼. 그래서 그래프 때 해석을 좀 해야 돼. 이렇게 잘 나와 이게. 잘 모르고 한 건 또 우리가 좀 잘 보여서 파악을 해야 돼. 보자. 책 보자. 그래서 대서양 수심에 따른 해수의 손이 보자. 수심 150에서 800 미터까지. 수온 감소해서 150에서 800m 이거 여기서는 밀도가 왜 감소할까? 밀도가 감소한 이유 그죠? 밀도 더 증가. 150에 여기서 밀도가 감소한다고. 왜 감소할까? 150에서 여기서 밀도가 더 증가하지? 증가. 밀도가 왜 증가할까라고 할 때, 자 온도 변화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처음에는 해봤자 뭐 15도 정도에서 뭐 5도로 감소하고 또 연부 변화 있어 없어? 어떻게 돼? 쭉 가면은 낮아지고. 더 낮아졌죠. 그러면 밀도가 왜 증가할까? 온도가 낮아졌어. 점점 좀 찍고 있어. 저 150. 잘 봐 이거. 이거 좀 이해해야 돼. 150m에서부터 800m까지 보면은 일단 얘는 온도는 더 내려가고, 다음 또 연분은 어떻게 돼? 더 감소하지.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밀도가 더 증가하지. 왜 증가할까? 온도 누구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는 게 더 영향 큰 거예요. 연분은 온도는 별 안 되죠. 영향 별로 없다. 연분이 높아지면 밀도도 크는데 연분 내려가는데 밀도가 더 크니까 말 안 맞지? 그래서 연분 때문에 밀도가 커지는 거 아니야? 왜요? 연분이 그러니까 더 짜야지만 연분이 더 있어야지 더 높아야지만 더 무거운 밀도도 큰 물이라고. 근데 이 깊이에서 이제 그 밀도가 더 증가했지. 증가한 이 구간에서 보니까 연분이 더 내려가줘야 돼. 연분 내려가면 밀도가 더 감소해야 돼. 근데 더 증가했잖아. 그래서 이 증가한 이유는 얘는 연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야. 온도 때문에. 온도가 더 영향이 크잖아. 온도 때문에 밀도가 더 커졌다. 만약 그 연분 때문이라면은 연분이 더 증가해야 돼. 연분이 더 증가해야지만 밀도도 커지고 하는데 연분이 내려가는데 밀도도 더 증가했다고. 말 안 맞죠? 그래서 밀도가 더 증가한 이유는 연분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온도 때문에. 그래서 온도가 더 내려간 것 때문에 그 때문에 밀도가 커진 거야. 오케이? 그리고 반대로 해석해야 돼. 연분 내려가는데 밀도 증가하는 거 어쩌라고 하면 안 돼요. 두 개 이유 때문에 두 이유에서 누구 때문에 그런 건지 봐야 돼. 그리고 그다음 수심 800에서 2,000m. 800m. 아이고 800m에서 2,000m. 얘는 온도 어때? 거의 일정. 별 차이 없습니다. 온도가 일정하다. 온도 일정하고 그리고 그 연분은 증가. 연분 증가하는 것. 연분은 증가했다. 증가했는데
그러니까 밀도가 더 증가했죠. 밀도가 증가했다. 됐나? 왜 증가했을까? 누구 때문에? 연분 때문에 연분이 더 연분 때문에. 온도변은 별로 없는데 밀도 증가하면 그 온도가 다른 요인이 뭐 있을 거라고. 그것이 뭐야? 염분. 염분도 증가했기 때문에 밀도도 더 증가했다는 거야. 됐나? 오케이? 이해가나? 그러니까 지구하고 내가 애들 보고 좀 추천해주는데 추천해줄 이유가 뭐냐면 암기압을 많이 없어. 생명보다는 좀 암기 약간 적어 이게. 적고 약간 이해하는 거. 그럼 그 표 어떤 자료들을 이해하는 것만 좀 할 수 있다면 지구가 좋아요. 기사문제 딱히 없다니까 기사문제는. 기사문제 해봤자 지금 없고 이제 뒤에 나온 별 3단원 로그 나오지 않나요? 로그? 있던 실은 있어. 실은 있는데 로그 계산하는 문제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 우리가 보면 이제 그 과학에서 요구하는 수학, 그래서 이제 또 그 고급적 수학이 뭐냐, 과학에서 질문이 그 물론 고등과정, 대학교 같은 또 달라. 고등과정에서 요구하는 이제 그 하이 테크놀로지적인 수학 기술 뭐냐면 연립방정식,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루트. 요거는 그건 이제 그 외계어고 루트 정도. 그 뭐 제곱근 아니 그 거듭제곱 그 정도? 그러니까 딱히 없어. 그냥 한 루트 정도니까 루트가 뭐 중3 정도? 중3 뭐 기본적인 3 정도 알고 있었는데. 됐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됐죠? 됐고. 그래서 A부터 C 성질. A 평균밀도 C보다 크고 C보다 작다. 그죠? 됐나? 좀 됐던 거 이거. ABC. ABC. C 평균밀도는 A보다 크고 B보다 작다. 우리 좀 전에 했던 거. 그 말이 이 말이야. 그래서 지중해에는 대상으로 들어가면 그죠? 그렇죠? 수심 600에서 지금 사이에서 AB 사이 흐른다. AB. 이 C가 지중해니까 A보다 밀도가 크니까 A보다 아래 있고, 그다음에 B보다 밀도 작으니까 B보다 위에 있는 거. 그래서 지중해는 A 사이 중간 정도 그 사이에서 잘 끼워서 잘 들어간다는 거. 좀 돼요? 밀도가 엄청 커야지만 좀 보이고 할 수 있는데 밀도가 조금 비싼 차이가 있어도 어떤 큰 기울기가 어떤 큰 변화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 네. 좀 전에 앞에서 했지만 카지노에서 그래서 이길 확률은 해파지 50%안 나와. 그리고 이번 대선 때도 알겠지만 이제 그 상대편보다 한 표라도 더 많으면 이긴 거야. 그죠? 그래서 이번엔 아무튼 잠깐만 넘어가. 그래서 넘어간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 그러니까 이런 자료 해석 좀 보면 돼. 이거 되게 잘 나온다고. 이것도 뭐잘 나오는데 무엇이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알겠고. 자, 대수량이 심층나옵니다. 우리가 잘 보면 태평양보다는 대서양이라는 거. 자, 대서양 어디에 있게? 대서양의 위치가 어디야? 대서양 어디게? 대서양 영어로 말하면 애틀랜틱. 패스쪽에서 있으니까 태평양이고. 자, 대서양 어디에 있어? 어디에 있는 거야, 대서양? 미국. 유럽과 미국 사이. 그래서 아메리카랑 그리고 아프리카, 유럽 사이 이게 대서양이고요. 잘 보면 거기서는 그 흐름이 좋아. 태평양 경우는 좀 넓고 크다 보니까 약간 좀 그런데 대서양 경우는 어떤 큰 흐름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하는 거. 먼저 실천 수하니까 먼저 바닷물이 내려가는 곳이 있어야 돼. 그것이 어디면 해파리 극지방이야. 그 남극에서 이제 그 추울 때. 그때 그 결빙 되면 해빙 말고 결빙 되면 그때 되고 또 저기 이제 유럽 쪽 북쪽 보면 그린랜드 아주 그린랜드 어디 위치가 뭐다 그린랜드 있는 거 그 두 국가 약 극지방에서 춥다 보니까 가라앉는 이제 그 모습이 생겨 침강은 그 흐름 생기게 지역들만 알면 그렇죠. 그래서 그린랜드 아래쪽
이쪽이 누구야? 어디? 레브라도. 그래? 남쪽 레브라도. 되나? 자, 우리나라 남쪽에 누구야? 전라도. 그래도 남쪽이 뭐야? 레브라도. 전라도 어디 있게? 남쪽에. 자, 그래도 남쪽 어디라고? 레브라도. 우리 그 바다 아닙니까? 저 레브라도 해. 되나? 레브라도 전라도. 되나? 아, 뭐지 까먹네. 그 유럽 아니요 미국. 아 콜로라도. 콜로라도, 레브라도, 전라도. 똑같은 같은 흐름. 다시 넘어가. 아무튼 그랜드 남쪽에 뭐라고? 레브라도 해. 다음에 동쪽에 보면 노르웨이 있고. 그 위치 알면 좋아. 그래서 그랜드 남쪽에 누구? 레브라도. 동쪽에는 노르웨이. 네? 좀 바다. 그래서 친가. 그리고 아니면 남극. 문제. 그랜드 어디에 있게? 러시아 이요? 저기 난 북극이죠, 북극. 북극 쪽에 있는 것이 그린란드. 물론 대서양이니까 대서양 그냥. 또 태평양 말고 대서양. 그래서 다음에 그 남반구에서는 남극 쪽에서 하는 거. 오케이? 그때부터 왜 되래? 이거 알면 좋아요. 남극 왜 되래? 그리고 다음에 이제는 그 레브라도 아니면 이제 노르웨이 두 가지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추워서 이제 내려가는 바닷물이 생기는데 그 이름도 좀 외워야 돼. 남도 두 가지. 남도 저층소를 중층소 두 가지. 그리고 자 북태서양 신층소 총 세 가지. 이 두 가지랑 그리고 이제 북태서양 있다는 거 봐야 돼. 먼저 저층수랑 중층소에서 누가 더 아래에 있을까? 저. 그래서 남극 저층수는 아래에 있고, 그리고 남극 중층수는 이제 중간에 위에 있는 거. 우리 위에보다 좀 아래에 있는 거. 다음에 자 북대서양 심층수. 아래에 있지? 아래인데 그러면 두 개 비교하면 누가 더 아래에 있을까? 여기다. 저층수. 그래서 남극 저층수 아래에 있고, 그리고 그 위에 그 북대서양 심층수가 있고, 그 위에 누구? 남극 저층수, 남극 중층수가 있는 거. 그거 시험 문제 나온다. 시험 문제보다 이름. 책에 보면 나와 이게. 밑에 그림 보이나? 자 안에 누구라고? 제일은 남극 저층수. 그게 누구야? 북대서양 심층수. 제일 누구? 남극 저층수, 남극 중층수. 이거 이 명칭 나오는 명칭을 외워야 되고. 마침 보면 우리가 해류 이름 또 외우고 한 것처럼 그거 세 가지도 외워야 돼. 라고 할 때 특징. 남극 저층수 경우는 일단 추우면 돼. 추울 때 그 결빙. 그러면 이제 바닷물 얼면서 염분 더 높아져. 높아지니까 더 밀도가 증가하네. 밀도 증가해서 쭉 내려간다. 내려가서 바로 남반구지, 남반구. 남극 저층수가 염분이 높다고요? 그러니까 결빙되면서. 결빙. 그게 무조건 아니에요. 바닷물 얼면서, 그렇죠? 물이 더 줄어들고 거기다 보니까 염분이 더 증가해. 밀도도 증가하니까. 그래서 밀도도 증가하니까 무거워서 가라앉는다. 가라 쭉 가서 적도 지나서,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제 그 북반구 중위도까지 쭉 가는 거야. 가는 흐름이야 이런 그리고 안에 하는 거 까먹었다. 보자. 맞죠? 가장 물도 됐고. 가장 안에 흐른다는 거 봐야 돼. 한 보자. 남극 중추수입니다. 남극 중추수의 경우는 그 남반구에서 생긴다. 남반구에서 생겨서 쭉 가는 거야. 전부 다 보면 적도 지나서 전부 다 갑니다. 이게. 전부 다 그 표층란이 전부 다 심층이다. 그렇습니까? 깊이표는 우리가 이제 표층해봤자 얼마 안 돼. 보면 전부 다 그 바닷물, 그 아래쪽 그 바닷물 흐르네. 중요해. 그리고 다음에 저거 아이슬란드, 그린란드인 거. 저 북대서양 심층수 경우는 우리 했지만 이제 그린란드. 그린란드는 레브라도 아니면 그 노르웨이 거기서 이제 그 가라앉는 그 흠층에서 쭉 내려와서 거의 남극까지 거의 다 가는 거야 이게. 이런 흐름이야. 그래서 갔다가 양쪽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남극이랑
어떤 그 그냥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전부 다 이동하는 거. 우리가 대서양이다 보니까 그 유럽 쪽이랑 그리고 아프리카 쪽 다 이동하는 거야. 이동하는 그 흐름이야. 표층이 아니고 심층. 저 표면에 저 아래에서 이동하는 그 바닥 흐름이야. 그렇신가? 딱히 없어요. 그냥 보면 그 어디까지 이동하는 거야? 올라서 다시 또 퍼져. 퍼지다. 또 다시 가서 다시 표층은 다시 좀 다 변하는 거. 다시 또 내려가고 하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바닥으로 보면 심층이랑 표층이랑 서로가 별도가 아니야. 다 이어진 모습이야. 그죠? 이때 위도가 약 60도 정도. 그래서 다시 또 위로 올라가서 그래서 남이 60도에서 다시 올라가서 다시 퍼지는 모습이야. 퍼진다. 밖에 없어요. 또 서로 간의 밀도 비교하면 누가 밀도가 가장 크게? 밀도. 남부 저촉수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북대서양 심층수 그리고 남부 중추수. 이거 외워야 돼? 이렇게 슬퍼. 이거 자 TS도 나온다. 세 가지인데 시험 나올 때 되게 쉬운 거. A, B, C 이건 뭔지 알고 하는 거. 총 세 가지. 세 가지에 대한 그 심층 해류 세 가지고 A, B, C 누구냐 물어보는 거 뻔한 거 아니야. 저 이 세 가지 누가 가장 밀도 큰 거. 그래서 남북 저촉수니까 A, B, C에서 누가 남북 저촉수야? C. 가장 밀도 가장 큰 거. 그리고 자 A, B, C에서 가장 밀도 작은 것은 A지? 네. A는 뭔데? 남북의 중심수. 그걸 찾는 건 뭐 이건 아니야. 그래서 값이 얼마냐 라기보다는 누가 밀도 크고 누가 밀도 작은지 비교하는 거 해주면 돼. 자 A, B, C에서 온도 누가 가장 높게? 온도요? 온도. B. 그래서 하시는. A. 온도가. 그리고 C는 가장 낮은 거. 그다음에 염분 누가 가장 높게? E. 가장 낮은 것은 A다. A는 온도도 높고 그리고 염분도 낮고. 그래서 밀도가 가장 작고. 그다음에 B하고 C인데 C가 밀도가 더 큰 이유는 C가 B보다 밀도가 더 큰 이유는 염분 때문에. 맞는 말 틀린 말? C가 뭐보다. C가 B보다 밀도가 큰 이유는 염분 때문에. 아니에요. 온도 때문에. 염분은 더 낮지만 밀도도 크다고. 그것은 아무래도 염분보다는 온도 때문에. 그래서 B보다 C가 아무래도 이제 온도가 더 낮은 것이어서 그것 때문에 밀도가 더 클 거다. 기억해 보면 돼. 질문. 온도 높으면 염분 부피도 괜찮해. 낮아요. 온도 높은데. 일단은 이제 각 온도에 따른 염분은 약간 좀 다르게. 되게.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보면 녹아 들어가는 정도 용해도 고체 용해의 경우는 대체로 온도가 높아지면 더 잘 녹아 들어가. 근데 더 잘 녹을지라도 그 염료를 조금밖에 안 주면은 그러면 염분 안 주는 거. 그러니까 얘는 그 녹아 들어가 그러니까 누가 가장 많이 녹을 수 있냐라고 할 때는 온도 높은 거 가장 많이 녹을 수 있고 하지만 실제로는 가장 많이 녹아 들어간 것은 이 그렇게 있어요. 거기다. 아무튼 그것만 좀 구별하면 돼. 넘어간다. 중간이요. 그래서 우리 다음 페이지. 심층 순환과 표층 순환입니다. 순환. 아무튼 사실은 이쪽은 그래프에 어떤 자료에서 그것을 잘하면 그렇죠? 해가지고 보면 이제 할 것이 이제 심층과 표층인데 두 가지 별도가 아니야. 다 이어진 거. 이어진 것은 지금 이어진 거. 아무튼 잘 보고 잘 따라. 띵띵띵띵띵띵띵. 그래서 해수의 순환은 이제 심층 표층 별도가 아니어서 이어진 거다. 구할 때요. 마치 보면 우리가 이제 혈액순환. 우리가 이제 생명과학에서 나온 혈액순환 경우는 이제 폐순환과 그리고 용몸순환 두 가지가 이제 혈액순환인데 두 가지 순환이 다 별도가 아니고 다 이어지고 폐순환과 그리고 용몸순환 다 이어진 것처럼 똑같아. 표층 순환과 그리고 다 이어진 거 무슨이요? 자 이어진 거니까 참고로 우리 그 사람 경우는 피가 심장에서 나가서 다시 또 심장 들어올 때까지 한 1분 안 걸린다고 그러는데 빨리빨리 이동하는데 지구에 있는 그 해수순환은 사이즈가 커요.
사이즈가 이제 사람보다 훨씬 더 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 시간이 약 1000년 걸려. 1000년 못 찾나? 1000년 걸리면